안내가 나갔는데 워크숍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어떤 걸 할까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추모봉사단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정리해야 되는 기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주로 기록학을 전공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육적인 의미든 아니면은 직접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부분이 되실 것도 같고, 시민분들께서도 기록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월호 기록을 우리가 잘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사실 범용적인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 분향소든 아니면 공공기관이 만든 분향소든 아니면 개인이 이런 부분을 수집하든 필요한 부분을 보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취지로 시작은 했는데, 사실 이 매뉴얼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기록학 용어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쓴 사람이 너무 만연체의 글을 제가요 만연체로 이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시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사실 말로 하거나 또는 이제 직접 보시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 글로 옮겼을 때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목차는 우선 저희가 아무리 물리적인 기록의 정리, 추모 기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기록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요즘 사실 뭐 액티비스트, 아키비스트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키비스트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록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흐름인데요. 그것은 뭐 기록학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70년대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령하라 운동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요즘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의 액티비스트,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액티비스트에 방점을 둘 것인가 또는 아키비스트에 내가 방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액티비스트여야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냉철한 아키비스트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있겠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세월호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기나긴 어떤 그 항해를 지금 항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배이기 때문에 기나긴 어떤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길게 왔을 때 우리가 액티비스트,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번 시간에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액티비스트, 아키비스트의 아키비스트라는 말이 붙었던 것은 저희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기록학을 어떻게 추모 기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기록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추모 기록을 잘 보존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차상으로 보게 되면 세월호 사고 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일 생각해봐야 될, 오늘 시간에 제일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보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보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과 방향이 사실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선언적으로, 이 선언적이라 하는 것은 제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록을 정리한 그냥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지금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매뉴얼은 말씀드리지만 보존 방법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을 기록학적으로 준용하셔서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더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매뉴얼을 중심으로 추모기록 보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추모 기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세월호에 관련된 기록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기록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연타 저희가 기록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추모 기록이라고 이제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런 사고 이후에 추모하기 위해서 분향소의 추모의식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들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 기록 범위는 사실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분향소에서 생산된 기록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도 생산이 되거나 민간 주도의 분향소 기록 또는 이 진상규명 촉구와 관련된 생산 활용된 기록 또는 웹이나 SNS 상에서 진행된 추모 활동과 관련된 기록,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 기록 유형을 보게 되면 문서류도 있고 박물류도 있고 또한 시청각류도 있고 요즘 더 활발한 이제 웹이나 SNS 기록도 있고 구술 기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저희가 강의하는 것은 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 생산돼서 물리적인 정리가 가능한 기록의 정리 보존의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웹이나 SNS 관련 기록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시도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지금 명제되든 여러 곳에서 꼭 기록학 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모으려는 움직임들이 사실 활발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대도 하고, 또한 기록학 쪽에서도 지금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구술 기록도 사실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행복항이 아니라 진도 체육관인가요? 예, 실내 체육관 이쪽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체험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구술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돼서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단체 개인이 생산한 박물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리본띠라든지 또는 희망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쓸 수 있는 종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이배, 또 포스트잇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박물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일한 유형의 다량의 집합적 기록이 생산된다는 거죠. 어느 분향선을 가나 리본띠가 있고 또는 접착 메모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동종 다량의 기록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것은 추모 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한 보존 상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추모 분위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제 벽이나 이렇게 게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접착 테이프나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접착 테이프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상태로 기록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떼어내겠죠.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붙여놓겠죠. 같이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박스에다 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수집되어 오거나 이제 먼지나 오염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보통 있기 때문에 이런 먼지 오염, 천으로 된 것은 이제 날씨와 상관된다면 좀 곰팡이까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염려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빗물 또는 직사광선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글이 번지거나 잉크색이 바래서 내용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지금 어떤 추모 기록이 가지고 있는
생산 활용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책의 14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추모기록 서울시 쪽만 본다면 물리적인 상태인데요. 이렇게 접착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종이배 사이에 먼지, 잡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텍스트 자체가 막 번져서 글씨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건 아니고요. 14쪽. 예. 그리고 그다음에 빛에 의해서 이제 바래진 상태라든가 그림 내용 탈락 상태라는 게 뭐냐면 걸개 그림인데 이거 이제 유화물감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비 맞고 기상 변화, 직사광선 때문에 그림이 이 노란색 물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본띠도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한 군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 상태로 겹쳐져 있고 비를 맞게 되고 다시 말리고 이런 상태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왜 보존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모 기록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량 동종의 기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글이 텍스트가 많다 하더라도 비슷한 글일 수 있어요. 잊지 않겠다. 슬픔을 같이 합니다. 리본트의 글들도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사실 굉장히 같은 기록이라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조심스럽지만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보존해야 하나? 이런 게 보존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들 하시거든요. 저는 그리고 물리적인 정리라고 하는 걸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하느냐? 라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까? 그냥 세월호 기록이니까, 세월호 추모 기록이니까, 어쨌든 기록이니까 모아야 되지 않은가?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추모 기록을 계속 모으고, 또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보존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상을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을 그린다 해서 뭐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죠. 우선 이 그림은 노란색이 다 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교롭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했던 색깔이 노란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노란 리본띠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목상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치곤란이었거든요. 마대에다 싸놓기도 하고 사실 막 이렇게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봤는데 그게 그냥 어떤 공간에 모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박스에 그냥 넣어진 그런 상태겠죠. 근데 이 기록은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사실 아낌없이 이런 어떤 작품을 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공이 됐을 때 지금 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봉화 노무현 대통령 추모관에 있는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까맣게 돼 있는 건 사실 의미가 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분이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상품화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체계바라가 사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되고 있잖아요. 상품화된 체계바라를 저희가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분은 어렵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죽여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추모 리본은 바탕에 있고 이분은 이제 까만 얼굴인 거예요. 근데 이게 황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황토에 있는 씨앗이 새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의 일종의 형성화된 작품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노란 축구공 같은 모양은 지금 청계광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이목상 선생님이 이 바퀴 모양의 작품만을 여기에 이제 세월호 추모의 이 모양으로 이제 전시를 해놓으신 곳인데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리본들을 이렇게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이목상 미술연구소에서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거는 당신들 자기의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회적 작품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창출이 된 거죠. 본인의 작가의 의도 플러스 시민의 의도가 모두 들어간 이러한 이제 기록
작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것들이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의 존치 문제를 이제 서울시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계광장에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을지 이것이 다 해체돼서 어느 공간에 그냥 이 철제 구조물로 있기보다는 이 상태로 어딘가 보존이 되기를 원하는 지금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옆에 것은 뭐냐면 저희가 개개별의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모아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텍스트 자체를 모아서 또 다른 어떤 또 이 감동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추모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거나 여러 방면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이제 추모기록의 특성이 또 하나 대량 동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 대량 동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하나만 보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샘플 보존도 가능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둘 다 지금 하나는 이제 미국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있는 신발의 모음이고요. 이쪽은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제 사이클론 B라고 해서 이제 가스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가스의 깡통들입니다. 사실 이 깡통들이 그러한 의미가 없다 또는 이러한 신발들이 그러한 의미가 없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저것들 모아서 저런 것들 저렇게 덩어리째 모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추모기록은 개별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집합적인 어떤 이 형상 이것이 주는 강렬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어떤 전시 기법으로도 그냥 활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모기록에 하는 것들이 정말 이런 걸 모아야 돼? 라는 것들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록학하는 사람이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학하는 사람도 고민하지만 이것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결합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저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했을 때 세월호 추모 사건 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증거 기록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해경에 있거나 또는 뭐 지금 여러 공공기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진상 규명에 굉장히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증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모 기록은 사실 증거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추모 기록의 어떤 집합적인 의미는 증거 가치보다는 더 오래 시민들에게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애도와 성찰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홀로코스트 예를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또한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개별 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를 걱정했던 치유의 기록으로서 이제 기록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되고 있는 어떤 자극적인 어떤 사진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의 악다구니와 같은 모습 이런 것들만 사실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남겨져 있겠죠. 근데 만약 이런 부분이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도 세월호 사건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배가 침몰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떠돌아다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 실종자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계속적인 어떤 이 사건의 현재화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로 이제 남게 되지만 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잊지 않겠다 뭐 이러한 글들이 유족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유족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들 모두에게 시민들 모두에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록은 이제 치유의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모 기록의 의미라고 하는 건 이것을 왜 보존해야 하는가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반복되고 이렇게 이 종종의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보존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바는 이 기록은 분명히 이제 애도와 성찰, 그리고 치유의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 어떤 보존 활동을 참여하신다던가 아니면 세월호 기록을 보는 추모 기록을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되새길 수 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본다라고 하면 그 추모 기록을 보존 활용할 때는 이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모 기록 보존 활용의 주체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전국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자생적으로 마련된 시민 분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존 활용 이걸 우리가 정리해. 그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맡기지? 누가 관리를 하지? 자체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맡아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뭐 자체 보관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이관하겠다고 하는 또는 이관을 이제 그 국가기록원의 방침이 또 그렇게 돼 있죠. 공공기관의 이제 분향소의 경우. 궁극적으로 유족 및 실종자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보존돼야 된다는 어떤 대원칙 하에서 보존 원칙이 정해지기까지 보존 활용 주체가 사실 유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록을 모으는데 공공기관이 그게 최종 이관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만약 이 기록을 원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실 유족들한테 이 기록을 보내야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족들이 생각한 추모 공간이 아직 정확하게 계획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록의 관리, 활용 주체는 사실 아직까지는 모호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정리 상태가 사실 불량하죠. 그리고 기록물의 생산 전후 맥락과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정보가 사실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파악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개요 목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록이 물리적으로는 존재를 해요. 근데 이 기록이 왜 여기에 있으며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됐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록은 사실 그 의미를 반감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을 꼭 보존해야 하느냐 혹은 이 기록을 뭐 그렇게까지 정리해야 되느냐 그냥 박싱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만 제가 개요 목록 가지고 정리를 삼는 것은 이 기록은 만약 요번에 정리가 되면 실제로 이것들이 얼마나 활용이 될 건지 그리고 또 추모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기록은 아마 그냥 서고 공간에서 잊혀진 기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추모 공간으로 만약 그것이 요행이 이관이 된다고 했을 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물리적인 그렇게 뭐 그나마 정리된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왜 어디서 사용된 건지 라고 하는 기술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 아까 말한 의미도 반감될 뿐더러 이 기록은 꼭 그 사진만 많고 그 캡션 하나 없는 그러한 상태가 거의 사실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모 기록은 이 단위에서 이 시기에 기록이 정리되어야만 되는 기록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존 처리가 사실 시급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록물을 보존하거나 활용의 주체가 모호하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기록을 보존할 사람이 꼭 기록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나 기술에 반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리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사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안산 시민분향소를 정리하시는 분도 와 계신데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는 이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그것은
실종자 가족이 구성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기록물을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관리 주체가 수집한 추모 기록을 현실적인 관리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수집, 정리 및 기술 보존 관리가 추모 기록의 최소 수준의 유기적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우리의 어떤 뭐 분류, 어떤 뭐 기술도 굉장히 하겠다는까지 이런 방식의 아주 기록학적인 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관리 주체의 역량 그리고 지금 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종 입원처에 전달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이 정도까지를 이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관리할 대상, 공간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인력들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수준이지만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는 단위까지는 정리를 한다.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과 시민분향소의 추모 기록 수집에 기록학 전공자가 개입을 하는 게 사실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매뉴얼을 통해 가능한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것,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록학 이론상의 어떤 계층적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추모 기록에 대해서 최소 수준의 연관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망각이 시작되기 전에 배경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요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와 사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모 기록 보존과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 추모 기록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나를 이제 제가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시는 게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존 절차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록학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어쨌든 추모 기록이든 아니면 어쨌든 같이 협의해서 정리한 최초의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9년도에 한 6월 말부터 정리까지 이제 10월까지 이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 기록의 인수는 우선 이번 거랑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시민분향소 누가 어디가 수집을 의뢰하면 그쪽으로 달려가서 하거나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근데 이때는 장례위원회에서 기록을 봉화로 보내달라고 이제 언론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들이 봉화로 모여졌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지금보다 훨씬 편한 거였죠. 모여진 걸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안에 이제 철제 앵글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받으신 분이 기록학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수 목록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지금 목록 작성이고 이렇게 하나씩 오면 작성이 되지만 옆에 사진처럼 이제 이렇게 왕창 올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인수는 인수받은 게 원래 어떻게 있었냐 보면 이 맨 위에 있는 것은 시청, 지금은 달라졌지만 시청 지하철역 올라가는 계단에 저런 식으로 다 붙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온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다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거든요. 청테이프 아시죠? 강력 그 자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테이프와 포스트잇을 매우 증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테이프가 와서 이제 저걸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데 칼로도 해봤다, 스티커 제거제도 해봤다.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린징 크림. 어디 이걸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었죠. 뭐 기록이 훼손되지 않나? 훼손되는 것보다 다른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것들이고요. 옆에 있는 탁자는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한 탁자인데 이것이 대한문 분향소, 그러니까 가장 처음 분향소 세워진 첫 분향소 탁자였어요. 그래서 이 탁자가 이제 봉화로 오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력을 알고 있어야 저 탁자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인수 상태입니다. 지금
지저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시민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창작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발한 방식으로 창작을 하셔가지고 기록학하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분위기가 돼버리는데, 역시나 청테이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막 붙여져 온다는 거죠. 이거는 현수막에 포스트잇이 저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리본 뒤에 이제 스티커 붙여져 있고, 이제 뭐 다른 이물질 붙여져 있고, 그리고 옆에는 비닐이에요. 비닐인데 여기 처음부터 저 끝보다도 더 길게 비닐을 이렇게 쭉 벽에다 해놓고 거기다 포스트잇을 다 붙이신 거예요. 근데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비닐이 둘둘둘 말아서 오는 거죠. 제가 포스트잇을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편지들, 그 다음에 그때 특징은 그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광목천이에요. 그래서 광목천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글을 쓰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 맞은 상태에서 접혀져서 와가지고 사실 이제 곰팡이가 많이 쓸게 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수막 문구가 참 좋죠. 이런 현수막.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저희는 이제 판넬형 추모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런 이름을 붙이냐면 저거는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였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들을 다 붙였어요. 저희 그 매뉴얼에 보면 뭐 판넬형 추모록, 뭐 낮장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때 다 붙였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모양, 뭐 조금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런 모양이 있는데 A 분향소, B 분향소의 그런 형태를 달리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준용하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일단 정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사를 대여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봉화 가시면 지금 추모관이 있는 자리예요. 그때는 우사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훌륭했어요. 뭐 햇빛도 막아주는 데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모습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끈적임을 제거하다가 뭐 훼손을 안 시키려고 하면 끈적임을 안 먹게 이제 그 A4 용지를 조금 오려서 붙이면 저런 종이가 굉장히 똑같은 종이가 몇천 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도록 저렇게 끈적임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보존하면 참 좋겠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이 철핀 같은 걸로 이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녹이 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 모습을 그대로 저희가 보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분향소를 가시게 되면 이렇게 본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지만 보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체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상태가 어땠나를 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모습은 이랬으나 저희가 정리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것들이 얼만큼 나중에 재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을 다시 재현하겠다 했을 때는 원상태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늘에서 천을 말리는 것들이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강력하게 직사광선을 쬐서 이제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컨테이너 길이가 저만한데 천 길이가 이렇다고 하면 그 길이가 짐작이 되시죠? 엄청 길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려주는 거고, 이게 그 문제의 포스트잇을 다 띄는 장면이죠. 이건 이제 정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수집 박스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지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는 것보단 많은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보존할 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지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서 이렇게 말아서 넣고, 자고 형태, 대자고 형태 그런 걸 넣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 박스 안에 파일 박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박스를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한 모습이고, 이것들이 수집 박스 형태로 이제 보존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추모 기록의 특성상 발리단위는 사실 수집 박스가 돼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에는 컨테이너에서 2, 3년 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부엉이 바위가 보이는 곳에 바로 앞쪽으로, 사저 앞쪽으로 이제 그 컨테이너 2개에다가 저희가 했었다가
진영에 있는 그 도서관에 이제 그 기록을 입원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절 기록까지를 포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철제 프레임에 그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 수집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9페이지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근데 좀 전에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본 바대로 기록학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이형의 기록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록물들을 보시게 되면 당황하시고 이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원질서 원칙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거 출처라고는 배웠는데 출처를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본은 저희가 기록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록학의 원칙을 철저히 준용을 해본다가 원칙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저희가 부합되는 게 없다고 하면 이 기록에 맞는 최적의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내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기록화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것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칙은 준용을 해보되, 그것이 아닐 때는 이 기록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모기록의 의미를 되새겼잖아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존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강구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만 창의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학 하신 분들도 그런 창의력을 이제 발산해 보시는 것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추모기록 보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매뉴얼의 목차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한 장씩 나눠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일단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모기록 보존 절차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크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상세한 부분을 2부에서 보겠습니다. 6월 6일날 여기 오셨다는 것만 해도 사실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리에 계시면서 저를 보는데 흰자만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사실 되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부를 마련하겠습니다. 한 5분 쉬고 추모기록 보존 절차를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수집 준비 단계, 그리고 수집 실행 단계, 그리고 정리 기술 단계, 보존 단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수집 준비 단계는 매뉴얼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생산 활용되고 있는 분향소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그리고 민간단체가 만약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제가 매뉴얼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록관리부서에서 분향소를 책임지고 있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의전부서에서 보통 하고 기록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추모기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서와 직접적인 부서와의 어떤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생산 쪽 활용, 그런 기획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적어도 접착 테이프를 잘 사용치 않고 하는 방법은 뭐 없을까? 또는 이런 어떤 기상변화의 기록을 덜 영향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진 않고 매뉴얼에 이제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공문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가 해놨고
여기서 매뉴얼이라 하면 오늘 나눠드린 서울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보존 방법 안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2장에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집 실행 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보존하게 되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트잇을 하나 붙이더라도 시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일렬로 붙이는 게 아니라 꽃 모양을 형상화한다든가 혹은 이제 이런 어떤 단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그 글귀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예쁜 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참 좋겠는데 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못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원래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상태를 사실 촬영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원상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일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원상태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자주 찍어서 변화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희가 시민분향소를 의뢰받았을 때는 그날 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날의 모습을 찍되 이전에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면 되는 것들이죠. 어차피 맥락 정보를 청취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사진들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기자들의 예쁘고 멋있는 예술 사진 이것들이 아니라 기록학적으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학적으로 찍는다는 것들이 사실 조금 제가 설명하기 뭐합니다만 원래 전체적인 모습을 찍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이 기록이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찍어야 되고 하나의 기록 유형이 어떤지를 찍는 것 이렇게 좀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을 중심으로 찍어 놓는 것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술, 개요 목록이라고 하는 기술 개요 목록에 촬영한 원래 모습과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첨부하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수집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정리기술 쪽에 보면 2차 상세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1차 수집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분향소가 세워졌는데 분향소가 이제 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며칠 동안 준비해서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날 당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은 그날 당일날 가져오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공간에서 수집을 해서 수습을 해서 2차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 소규모의 분향소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별로 기록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하루 만에도 정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집 정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향소 또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차 상세 정리가 필요한 그러한 분향소도 있는 것이죠.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 상세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소규모 역전 앞에 소규모 분향소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그 기록을 전부 정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단위가 다를 수 있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집은 기록 수량에 따라서 1차 수집 정리로 끝낼 것과 좀 전에 말한 것이죠. 2차 상세 정리로 정리할 기록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다른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접착 테이프라든지 먼지 이런 1차적인 어떤 보존 처리 이런 것만 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가져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져올 때는 적어도 추모기로 유형별로 정리는 하는 겁니다. 예컨대 리본띠는 리본띠대로 담는 거죠. 그죠? 포스트잇은 포스트잇대로 담는 겁니다. 유형별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페이스북에 있는 매뉴얼이 두 가지죠. 하나는 보존 방법 안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세부 유형별 상세 정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것들에 이제 참조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인수 확인서와 인수 목록을 작성해 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기록을 저희가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양측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인서를
주고받고 이 기록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는 기증자한테 기증서와 기증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저희가 잘 받았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증자에게 주시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집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날 당일 디데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2차 상세 정리는 이 같은 유형의 대량 기록 등에 대한 어떤 상세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유형별 상세 정리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리와 동시에 이제 개요 목록을 수기로 작성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록이 저기 이제 수집상자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리본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본띠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 리본띠가 몇 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개요 목록 작성하려면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을 다시 정리한 걸 꺼내서 다시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옆에다 두고 옆에다가 이제 개요 목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필로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는 거죠. 박스 몇 상자는 뭐 리본띠와 뭐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런 상태로 이제 수기를 작성해놓고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상태는 종료해놓고 정리한 상태에 대한 사진을 또 찍어 놓는 것들이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요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증자 정보, 수집 기록의 특성, 박스별 기록 내용을 기술하고 기록 원상태의 사진과 정리 사진을 넣어서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입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벨을 붙여서 이제 입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자체 보존할 것인지 이미 이제 이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자체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유족이 원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관하거나 기증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물리적으로 정리된 것과 우리가 이제 이런 목록으로 정리된 어떤 기술 정보 같은 것들을 모두 합해서 이제 보관을 하든 아니면 기증을 하든 이런 방법을 사실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주로 수집 실행과 정리 기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한 5분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